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실제로 당뇨인 분들, 당뇨 전 단계인 분들 이렇게 해서 1000만 명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긴 하지만 그러면 성인 인구의 약 한 3분의 1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년층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제 당뇨 인구가 많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한 200kg는 돼야 당뇨 좀 있겠다 싶은데 우리나라 유독 체중이 그리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가보면 이제 혈당이 높으시다, 고지혈증이다, 같이 다니죠. 근데 혈압까지 오면 이제 3종 세트가 되는 거죠.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당뇨가 많이 최근에 늘고 유독 급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당뇨 협회의 어떤 연구 조사를 보면 당뇨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했다. 1000만이라고 하면 굉장한 숫자죠. 10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 유독 왜 우리나라 지금 최근 한 20-30년간 당뇨 환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마른 비만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중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정상보다 더 낮은데 비만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근육량은 적고 반대로 지방이 많은, 체중이 적게 나가지만 비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마른 비만이라고 할 때 이 근육량이 적은 것이 바로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근육은 우리가 혈당이 올랐을 때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바로 혈당을 잡아서 근육 사이사이에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당이 필요할 때, 배고플 때죠. 당이 필요할 때 힘을 써야 한다, 당이 필요하다 하면 근육에서 빼서 즉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 근육은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전원 보조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기가 남아 돌 때 보조전기장치, 이 용량이 많으면 우리가 배터리 없는, 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바로바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또 저수지란 것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모아놨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1년 내내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저수지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의 저수지 보조 배터리 역할을 바로 근육이 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 이 마른 비만이 많은 것이죠. 그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가 있고 생활 습관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이 또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아시아인의 췌장이 서양인의 췌장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한 20% 정도 작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능을 보면 그것보다 더 작게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한국인이 아시아인 중에서도 유독 췌장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췌장이 작은데 췌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식단 보면 고봉밥 이런 거 탄수화물이 함량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당뇨가 오기가 쉽겠죠. 탄수화물이 쉽게 당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췌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잡아놓게 되는데, 이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췌장 기능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도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요, 1000cc 차량이 100km로 계속 달리는 것과 2000cc, 3000cc, 5000cc까지도 있잖아요. 이런 차량이 100km로 계속 달리는 것은 그 차의 성능에 큰 나중에 차이가 올 수가 있죠. 자동차에 무리가 가고 배기량이 작은 것들은 똑같이 100km 달릴 수는 있죠.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어느 차가 먼저 고장이 나느냐,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췌장이 작은데 계속 무리해서 췌장이 일을 하게 되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유전적으로 췌장이 작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이렇게 마른 비만이 있고 췌장이 작은데 우리 식습관이 서구화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밥 먹고 나물 먹고 뭐 그래도 식이섬유 많이 섭취, 단백질은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또 콩 섭취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서양인들처럼 이제 밀가루를 많이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빵이나 뭐 국수라든지 지방이 너무 많은 육식, 붉은 고기들이죠. 우리나라 뭐 기껏해야 닭을 먹으면 정말 훌륭한 단백질을 섭취했다 했었죠. 6, 70년대. 그런데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또 당뇨 인구가 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이유, 첫 번째는 마른 비만이 많은 거,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 그런 어떤 체질적인 원인. 그 다음에 아시아인, 주로 또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이 췌장이 유전적으로 작은 것,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여기에 이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뭐 과로,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당뇨 인구를 그렇게 급격하게 늘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점점 당뇨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데에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층 10대, 20대들이 너무나 이 초가공 식품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젊어서부터 췌장을 혹사하게 되니까 30대 이후 40대, 50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당뇨가 자꾸 오는 것이죠.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서양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췌장도 크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쓴 지가 오래됐어요.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스 요리를 먹을 때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뭐 숲을 먹고 막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무슨 디저트라든지 탄수화물을 조금 곁들이는 이런 식사를 했는가를 보면 그들도 이미 풍부한 재료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비만이 서양인들이 엄청나게 있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선진국들은 비만 인구가 줄고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나 여력이 있어야 하고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풍부한 식재료에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이른 나이에 당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뇨 전 단계다, 당뇨다 하면 이제 당뇨약을 먹게 되죠. 근데 그 당뇨약을 줄 때 분명히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면서 반드시 생활 관리할 것을 지도하고 있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말은 해야죠. 약을 먹으면 혈당이 내려는 갑니다만 근본적으로 생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약보다, 당뇨 약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혈당이 덜 오르는, 요즘은 다이어트 할 때 GI 지수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죠. 거기다 GL 지수라고 해서 혈당 부하, 혈당 지수, 혈당 부하까지 계산해서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당뇨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육량을 얘기했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당뇨 약으로 당을 낮추는 것이죠. 왜 약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모든 약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활 관리를 먼저 하고 약을 염두에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당에 도움이 되는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때 뭐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하는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이제 거의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 단 하루에 2알 정도 드시라 이렇게 권하게 됐죠. 그러니까 계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 달걀은요 너무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지방도 거의 없고 탄수화물도 거의 없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이 웨이트 하는 분들이 주로 먹는 게 뭡니까? 달걀하고 닭 가슴살이죠. 지방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GI 수치가 낮은 것이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역시 오랫동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밥을 먹으면 금방 배고프지만 이 계란이라든지 육류를 먹으면 좀 오랫동안 배부르잖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달걀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입니다. 이 이외에도 영양소도 많죠. 뭐 비타민 A도 풍부히 들어있으니까요. 달걀 하루 2알 정도는 매일매일 드셔도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나왔다가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배출되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나 불필요한 물질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어떤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배출이 잘 되면 우리가 대장암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이 양배추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양배추 또한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GI 수치가 낮은 음식에 속하고요. 이것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생 양배추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나 이 양배추는 혈당도 잡을 수 있으면서 비타민 U, 얼서죠, 궤양성 소화기 질환에 도움이 되니까요, 위장 질환이 계신 분들, 뭐 위 궤양이 있다든지 위에 염증이 계신 분들은 이 양배추를 드시면서 소화기 건강도 챙기고 또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건강을 도모할 때 우유를 거기에 꼽기도 하는데, 이제 우유에는 유당불내증, 그러니까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 설사, 그다음에 가스, 잦은 방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우유를 못 먹게 만드는데요, 이 그릭 요거트는 이 유당을 분리하는 과정,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의 어떤 폐해 없이 우리가 유단백질, 우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리류를 함께 첨가하거나 아까 채소에 드레싱으로 드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베리류에 대한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베리류와 함께 하면 좋은 음식 요거트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당뇨가 있는데 요거트를 어떻게 뿌려 먹으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가당 요거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혈당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오히려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 그릭 요거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각종 채소에 드셔도 맛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급증하고 그 원인과 그리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매짐하면서 여기에 꼭 추가해야 할 것이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아까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을 막 웨이트 같이 늘려달라는 말보다는 어찌됐건 근육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식후에 30분 정도 산책하기를 권해 드리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식후 100보 걸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보니까 딱 100걸음 걸으면 되겠지 이렇게 좀 재밌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동양문화권, 한자문화권에서 100, 1000, 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해야 할 만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1000번을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00번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게 중용에도 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100보 충분히 걸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보통 소파에 누워서 TV보다 잠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설거지도 부부가 같이 하고 해서 하여튼 식사 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돌아오는 이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혈당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당뇨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 원인, 그 다음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운동, 산책, 생활관리법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